통계네요. 다음에는 통계 과목인데 이거는 정말 어 아 정말 아무런 학생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과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기본적인 통계,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지만 또 공식이라는 게 다 또 시험 볼 때도 페이퍼로 제공을 해 주시고, 네, 그래서 굳이 시험 대비를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가 있고 매 수업마다 VLE에 업로드를 하는 게 통계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성실히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빨간색 부분을 해 놨는데 통계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50%고 또 기말고사가 50% 예요.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리포트를 열심히 작성하는 게 어쩌면 파이널 테스트를 더 잘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널 테스트가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쉽기도 하고, 이렇게 어 아래에 적어 놨지만 또 모의고사를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그래서 음 네, 그래서 리포트를 잘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태티스틱에서는. 어 이것도 파이널 테스트 시험 본 거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모의고사 시험지인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A번은 뭐 그래프를 그려 보고 뭐 설명을 해라 이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채점 기준들이 있어요. 정확한 타이틀을 달았느냐 아니면 스케일하고 라벨을 정확히 달았느냐, 이거를 아예 제공을 해 주거든요, 모의고사 시험지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리고 채점 기준이 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뭐 계산을 하고 하면은 시험 점수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확률 계산 문제가 있는데 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복습을 하고 또 이거를 또 튜터분들이 시험 직전에 해설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가끔씩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간단한 확률 계산 문제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설문조사 방법인데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때에는 어떤 설문조사 방법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고, 오른쪽에는 리포트인데 음 저도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압축을 해서 뭐 1000자, 2000자로 써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또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제가 쓴 리포트를 가져온 건데 그 2018년에 영국에서 자살률이 방법과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건데, 뭐 보시면 뭐 날카로운 물건에 찔렸다든가 아니면 뭐 낙상, 아니면 뭐 점프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 뭐 돌 뭐 가셨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엑셀에 이렇게 긁어서 네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이것도 다 이거는 거의 1대1로 봐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학교에서 튜터분들이. 그래서 네, 그렇게 그래프를 만들거나 그랬던 게 어려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도 다 튜터분들께서 이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외로 리포트가 어렵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시간을 써야 하고 막 그런 부분은 있는데, 네, 그래서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래요. 지금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그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학 부분에서 사실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수학은 그냥 그러니까 뭐지? 그 통계 부분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됐어요? 화학하고 생물에 비해서 몇 시간 정도 시간표에
차지했어요?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죠? 수업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약대를 할 때 사실 기본적인 수학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는 좀 필요하거든요, 약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라고 하고 스킬 포 스터디, 포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의 일부만 배우는 데가 있고요. 하지만 노팅엄이나 버밍엄처럼 수학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는 EAP 영어 수업인데, 이것도 주당 2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 나눠서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돼요. 이거는 다른 수업과 별개로 좀 토론도 많고 발표나 강의식 수업 이렇게 다 섞어서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정원은 20명이지만 이거는 그 해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 모든 과를 다 모아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음,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음, 라이팅은 에세이 한 다음에 이메일을 전송을 하면은 자기가 피드백을 해주겠다라고 튜터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또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음성을 녹음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피드백이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렇게 에세이를 많이 쓰고 녹음을 많이 하고 보낸다고 해서 튜터분들이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자기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1텀, 2텀 끝에 2번의 시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1텀에서 스피킹 테스트를 통과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주제가 저가 잘 자신이 없었던 주제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를 받은 다음에 학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제가 시험 본 거를 이렇게 녹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뭐 주제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웬만하면 첫 번째 시험을 통과를 해서 면제를 받으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EAP는 월요일, 수요일 아침밖에 수업이 없거든요. 9시 수업이라서 되게 이텀에는 되게 가기 싫었던 기억이 많고, 네, 그래서 꼭 웬만하면 1텀에 또 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딩 리스닝은 카이트 시험이라고, 이게 카플란에서 주최하는 시험인 것 같은데, 난이도는 IELTS보다 내용은 쉬운데 이게 대비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마땅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작정 또 텍스트로 된 신문이나 이런 거를 읽고 막 듣는 것도 막, 네, 시험 직전에 꾸준히, 네,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효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질 거예요, 아마. 네,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부분도 1시간 20분 동안 에세이 하나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도 이게 IELTS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EAP 같은 경우에는 동의와 반대의 주제가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주제를 보면은 너가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 내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동의하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동의하는 의견을 처음에 구술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고 생각해 라는 거를 2분 안에 말을 해야 돼요. 스피킹 시험을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IELTS보다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구글 IELTS 토픽 사이트에서 많이 이렇게 어떤 토픽을 받아도 연습을 잘 하고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2텀에 공부할 때는 친구랑 1대1로 연습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음성을 녹음을 해서 튜터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한 다음에 뭐 꾸준히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는 이게 그 라이팅 관련해서 이게 피드백을 보내준 건데, 이렇게 몇 자를 썼고 뭐 클리어한 포지션을 밝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평가 기준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게, 틀에 맞춰서 작성만 하면 라이팅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워낙 시간을 많이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EAP는 첫 번째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피킹 연습을 할 때 친구랑 했다고 했잖아요. 기숙사에서 친구랑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연습을 하셨어요? 이게 이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희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만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12층까지 있었는데, 그 동이 전체 다 그 해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층 어디를 가서도 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 제 바로 앞방에 사는 친구랑 연습을 많이 되게 했었거든요. 둘 다 1텀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네, 둘 다 정말 열심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떨어진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킹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스피킹 때문이었던 거. 뭐 다른 네. 부분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스피킹은 상대방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